네,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. 박창환 장한대 교수, 김대현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예, 어서 오십시오. 네, 국민의힘 비대위 새 선장에 결국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결정됐습니다. 국민의힘 전국위가 오늘 오전 정 위원장의 임명 안건을 의결했는데요. 독배라고 해서 피할 수 있겠냐던 정 부의장, 오늘 아침에는 강경한 어조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자, 친윤인이 윤핵관이니 참 고약한 프레임이라 생각한다. 분열과 조롱의 의미가 더 씌워져 있어 불쾌하다는 얘기도 했고요. 난 대통령과 1대1로 전화 걸고 주고받는 그런 사이는 아니다.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. 좀 거침없는 발언을 했는데 뭐 돌아 윤핵관 이런 얘기들 지적이 나오니까 윤핵관이라는 그 용어에 대한 어떤 불편함을 표시했습니다. 사실 정 부의장은 뭐 핵심 윤핵관이란 용어보다는 흔히 얘기하는 뭐 친윤계 맏형 뭐 이 정도 수식어인데 글쎄요, 용산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교감이 있었을 거다 이런 추측은 김대현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?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, 그러니까 용산의 대통령실과 교감이 없이 과연 여당 국민의힘의 당 대표나 아니면 비대위원장이나 원내대표가 선출될 수 있는가? 돌이켜 보면 지금 당에는 이 중심을 잡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. 그리고 그런 세력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 그런 세력이 하려고 하면 그 순간 모두가 다 협공을 가하는 이런 형국이란 말이죠. 이런 상황이라면, 이런 아사리판이라면 그 안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세력이 없다면 그건 오로지 용산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현실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지금 비대위가 이제 두 번째지 않습니까? 자,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국민의힘이 정말 비상한 각오로 전당원 투표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비대위원장을 추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박수로 협의를 했단 말이죠. 그럼 박수라는 것도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박수 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비공개로 진행하다 보니까 알 수 없는 것인데 뭐 이후에 비대위원장을 추대하고 나서 비토 발언이 나오는 걸로 볼 때 상당한 반발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반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런 방식의 비대위를 두 번째 다시 시도한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중심이 없구나. 더군다나 대통령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에 대해서 사실 가름말을 제대로 타주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실 비대위원장으로 박주선 전 의원이 거론되다가 갑자기 정진석 의원으로 틀었지 않습니까? 저는 이 대목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총의를 모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비상 상황이니까 이 당을 이끌 만한 인재가 이러이러한 풀이 있고 거기서 사람을 고르자라고 하는 이런 그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어느 순간 확 뒤집을 수 있는 이 과정이라면 이거는 당의 총의가 모아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입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봅니다. 그렇군요. 그런데 정진석 의원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국회 부의장 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안 된다는 그런 법은 없는데 집권 여당 비대위원장 그리고 부의장 함께 할 수 있는지 뭐 의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. 또 이 모든 상황이 친윤계 연전 권력 독점 욕심 때문이다 이런 사설도 있었습니다. 또 일각에서는 이 친윤이지만 소위 윤핵관이라 지목되는 분들과는 정치적인 행보나 태도 약간 결이 좀 겹치진 않는다, 다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.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? 뭐 소위 말해서 그 대통령실을 갖다가 개혁하겠다 그랬습니다. 근데 남는 거는 검핵관이고 쫓겨나가는 건 윤핵관 라인이에요. 그러면 결국은 성골이 검핵관이었고 그다음에 진골이 윤핵관이었다. 진골 쫓아내고 지금 육두품 쓰는 거 아니냐.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. 자, 이번 그 비비대위원장 이 선출 과정과 결과를 보면 무리수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법원의 인용 판결, 가처분 인용 판결의 취지는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누구 마음대로 쫓아내느냐였습니다. 인위적인 비상 상황으로 쫓아내서는 안 된다. 그리고 그 얘기는 결국은 다시 원내대표 중심의 최고위로 돌아가라 이 얘기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을 한 거죠. 굳이 당원을 바꿔서 지금 비상 상황 맞아요라고 법원에 정면으로 항의를 한 겁니다. 그리고 그래서 다시 비대위원장 뽑았어요. 이렇게 됐는데 그 비대위원장 뽑은 사람도 뭐 이준석 전 대표가
소위 말해서 윤핵관 아니냐라고 이름을 올렸던 사람 중에 한 분이시다 보니까 네. 이런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뭐 심지어 윤핵관 호소인 이렇게 얘기했었어요. 그렇죠. 예. 자, 그런데 이 국회 부의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물론 뭐 과거에 국회 부의장이 비대위원장 했던 사례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. 근데 보통 국회 부의장 정도 되면 당의 중진 중에서도 굉장히 상급에 있는 오래된 그 중진이거든요. 거의 최다선급이죠. 그렇죠. 거의 네. 최다선급이라고 봐야 됩니다. 자, 이런 분이 결국은 몇 번이나 그 고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던 상황은 지금 너도 나도 다 고사를 하고 결국은 소위 말해서 제 선배가 예. 나서서 이 소위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수로 짬밥으로 당을 억지로 그 끌고 가야 되는 예. 그런 상황까지 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 과정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네. 굉장히 자연스럽지 못했다.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랬기 때문에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고민이 깊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. 뭐 새 비대위원장에게 여러 과제가 있겠죠. 하지만 지금 뭐 소송전, 여론전 그야말로 폭주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 견제를 하고 막아야 되는 게 첫 번째 과제인데, 자, 이 대표 페이스북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. 뭐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흔히 뭐 밈, 짤 뭐 이런 건데요. 자,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뭐 정진석 위원장을 겨냥한 걸까요?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. 국민의힘이 또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면서 실수를 반복했다.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. 정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해줬으면 소송하지 말란 얘기인데요.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면 안 된다. 근데 또 바꿔보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안 건너면 뭐 어떤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, 이런 여지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말도 됩니다. 글쎄요, 단판 한번 짓고 만날지 모르겠습니다. 어떻게 보세요, 박 교수님? 지금 가처분 신청 또 냈는데. 뭐 만남을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그렇죠. 싶어요. 사실상 이 얘기는 뭐 돌려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번역기를 돌리고 싶습니다. 정치 생명 이어가고 싶으면, 예. 그러니까 다음 총선 공천이라도 받고 싶으면 더 이상 이제는 이렇게 가처분 소송도 내고 당을 예. 혼란으로 빠뜨리지 마라. 이 정도면은 본인이 뭐 좀 억지로 밀려났다, 쫓겨났다라고 하는 그림은 얼추 그려지지 않았느냐. 이 정도 했으면 좀 조용히 있어라. 요 정도지. 이게 무슨 뭐 다시 당대표로 돌아올 수 있는 뭐 길을 열어주겠다. 이런 거를 암시했다고 보기에는 그러긴 이미 지났죠. 이미 그러긴 뭐 강을 지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. 그렇군요. 자, 이 전 대표의 반발만 걱정할 게 아닙니다. 정 위원장에 대한 이른바 비윤계의 반발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. 원래는 박주선 전 의원으로 비대위원장이 좀 굳어지는 듯 하다가 유력히 거론이 되다가 반나절 만에 바뀌었습니다. 아까 김대현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어떤 결정적인 목소리 하나가 이 상황을 바꾼 게 아니냐, 이렇게 좀 보이는데, 비윤계 반발이 좀 심각하다고요?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정,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됐고, 그 대통령이 된 이후에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아마추어리즘이랄까, 이런 네. 부분들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고, 예. 그리고 당과 지금 대통령실 간의 관계 설정도 정말 어딘가 모르게 나사가 몇 개쯤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. 자,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국은 대통령실이라도 다잡아서 뭔가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, 네. 그래서 그 과정은 또 나이스하지 않았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석급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비서관급이나 행정관급을 쳐내면서 추석 전에 실직자들을 다량으로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? 그것 또한 제가 볼 때는 정무적 판단을 한다면 예. 추석 이후에 해야 될 일을 추석 전에 약 50명 정도를 쳐내면서 이 50명은 사실은 이 정부 내내 원망과 하소연을 하지 않겠습니까? 네, 그런 그렇죠. 일들을 한다는 것으로 볼 때 참 안타깝고, 그리고 이제 이 비윤계가 뒤늦게나마 좀 전열을 정비하고 조금 더 강한 어떤 비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동안의 이런 국정의 난맥상에 대해서 이 누적된 피로감이 있고,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 추석을 기점으로 사실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가 정당,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상승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틈새를 본 거고, 결국 당내에서 이
어떤 건전한 긴장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정부의 어떤 성공과 이 당의 어떤 성공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일부 세력들이, 그러니까 이를테면 비윤 세력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여기 하나 더해서 박주선 전 의원 같은 경우 사실 비대위원장을 맡을 거라고 했었습니다만 네. 지금 돌아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무성 전 의원이 맡기로 했던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을 박주선 전 의원이 맡는다는 거 아닙니까? 네. 저는 이게 이런 인사를 볼 때도 과연 이 결정을 최종적으로 물론 대통령이 하겠습니다만 사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이 우리 정치권의 뭐 흔한 얘기가 있는데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정도의 자충우돌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사실 여의도나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을 바라보는 불신을 키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런 자리까지도 일일이 입김이 들어가는 건가요, 그러면? 입김이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네. 여러 사람들의 뭐 의견을 듣는다라고 하겠습니다만 최종 결정을 하는 대통령이 누구를 선별할지에 대한 가치관 판단이라든가 정무적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요즘 말로 흔히 얘기하는 답정너잖아요, 그죠? 그렇죠. 근데 사실 답정 넣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. 네. 근데 지금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본인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? 그렇군요. 그러니까 답을 알 수 없는 숙제들이 계속 쏟아지는 상황에서 계속 오답을 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. 네, 오늘 계속 사퇴 압박을 받아왔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했고요. 기자회견을 했습니다. 자, 사퇴가 너무 늦었다는 비판 받아들인다. 그런데 당원 당규 개정과 새 비대위 위에서 해야 될 일이 많았다. 이미 사퇴 결심은 오래전에 굳혔는데 뭐 해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늦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물러나면서 하는 말도 좀 중요한데요. 김대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? 글쎄요. 제가 볼 때는 유구무원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본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? 대체적으로 지금 지난 5개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끌었던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실패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본인이 스스로 임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당내 분란을 정리하는 데 실패했죠. 세 번째는 정권의 지지율과 정당의 지지율 모두 떨어뜨리는 그런 원내 사령탑이었다는 오명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. 또 결정적인 실책도 저질렀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 문자 메시지가 노출되면서 사실 이 사단이 났던 건데, 그쵸. 자 그런데 본인이 물러나면서 그동안 내가 뭐 미리 물러나려고 했지만 시간이 이래 걸렸다라고 하는 이런 설명조차도 왠지 구차하게 들리는 그런 변명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사실 본인이 물러나기 직전에 이미 사퇴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혹시 모른다. 뭐 권성동 저분이 다시 또 바톤을 이어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의심을 살 정도로 사실은 신뢰를 좀 잃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본인이 좀 자숙하고 자성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조경태 의원이 새 비대위원장 추인에 뭐 박수 안 치는 사람도 많았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원내대표는 어떨까요? 포스트 권성동 누가 될지 궁금합니다. 경선이냐 추대냐 벌써 여러 인물들의 함합평이 나오고 있는데요. 근데 주호영 의원의 이름이 참 꾸준하게 나오네요. 네. 뭐 아무래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했던 윤핵관 중에 윤핵관인 분이 사실상 이선 후퇴를 한 모양새가 됐거든요. 그러면은 그 자리에 누가 올까요? 또 새로운 윤핵관이 올 수 있을까요? 사실 모양새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자,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대위원장으로 추대가 됐으나 결국은 못하신 이 주호영 의원이 일종의 수습형 원내대표, 수습관리형 원내대표로 어떤 그 뒷책임 수습을 하고 그다음에 전당대회 때 전대가 지금 사실은 뭐 차기 공천권을 쥐고 있는 그런 전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거에 따른 당내 소위 말해 줄서기들도 있을 거고 조직들의 어떤 뭐랄까요? 혼선도 굉장히 있을 거거든요. 그럼 그런 것들을 누군가는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좀 선수도 좀 높고 그 다음에 인망도 좀 있고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낫지 않겠느냐. 그리고 바깥에서 봤을 때 또 새로운 윤핵관이 그 자리를 맡게 된다면 또 다시 청와대 대통령실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다 이런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주호영 의원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근데 사실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를 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. 근데 원내대표 경험이 있잖아요. 이미 원내대표를 했었고, 그쵸. 그리고 이미 2차례나 당대표에 도전했던 분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런 분이 비대위를 그러니까 옹립 형식으로 맡는 거는 뭐 본인이 수긍할 수 있겠지만 지금 비대위가 사실상 망가지는 그 중간에 서 있었던 분이었고, 근데 그분이 다시
원내 사령탑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두 번 죽이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. 그럼 개인적으로 누가 좀 그나마 적합한 분이라고 글쎄요, 보세요? 좀 전에 이게 방송을 생방으로 하고 있는 와중에 윤상현 의원이 예. 문자 메시지 추석을 잘 보내라고 보내왔는데 본인이 좀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? 윤상현 의원은 본인이 강력하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그쵸. 같습니다. 근데 제가 볼 때는 예. 지금 국민의힘은 이런 그 중진 다선 의원들이 어떤 뭐 원내든 아니면 비대위를 맡는 것보다는 소신파, 쇄신파 뭐 이런 예. 세력들이 사실 목소리를 내고 당의 쇄신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뭐 역할을 해보겠다 이런 목소리가 나와줘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.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준석이라고 하는 이번 파동의 주역 중에 한 분이 가지고 온 그런 부작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되는지 봤기 때문에 게다가 그렇습니다. 공천권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데 괜히 여기서 움직였다간 나에게 화가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겠죠.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들은 좀 안타깝습니다만 전형적인 공무원 타입의 이 어떤 모형을 네네. 보인다고 할까요? 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할 타이밍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. 이 점에서 보면 국민의힘은 이미 지금 쇄신은 안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. 예.